안녕하십니까, 박철입니다. 예, 아침 일찍 먼 길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수업하기 전에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공부를 좀 해야 될지를 한번 조금 이렇게 설명을 조금 드리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일 먼저 제가 지금 화면에 간연도 문제를 1회 때부터 올해 38회 때까지 제가 문제를 지금 뽑아봤거든요. 예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36회까지는 저희가 대물 이론하고 차량 구조하고 하나의 과목으로 해서 구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0%의 비율로 해가지고 한두 문제 정도 해가지고 10점짜리 두 개로 문제가 나왔다가 37회, 38회 때부터 과목이 나눠지면서 전적인 과목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37회 때부터는 광범위해지고 좀 더 전문화되고 그런 부분으로 지금 세분화가 됐고요. 먼저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쭉 훑어보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희도 어떻게 공부를 할지를 한 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공부를 한 지 얼마가 많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초창기 때는 대인하고 대물하고 같이 시험을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선배님들 말씀 들었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 보통 한 문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전에 3종 대인이죠. 3종 대인하고 대물하고 나눠지고 난 다음에는 보통 두 문제에서 많게는 한 4문제 정도까지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문제를 한번 훑어봐보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는지를 쭉 한번 훑어봐보겠습니다. 자, 1회 문제는 보시면 뭐 4번 문제로 해가지고 승용차에 주로 사용되는 브레이크 장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말 그대로 저희가 지금 과목이 자동차 구조, 정비, 이론 과목입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구조에 대한 부분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부분이 구조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정비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같이 한번 논해 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2회 문제. 어떤 기관의 실린더 치수가 88 곱하기 100mm이다. 행정체적은 얼마인가? 압축비 7대1. 이게 지금 계산 문제. 계산 문제가 최초로 한번 나왔고요. 올해 시험에 브레이크 정지거리를 계산식을 유추하는 문제가 15점짜리인가 20점짜리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조금 저도 좀 의아해하긴 했는데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요.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저희가 자동차 정비라든지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자동차 검사에서 뭐 기능사라든지 산업기사, 기사학과에서 계산 문제가 보통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2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능사 예전에 문제로 계산 문제가 잘 나왔던 문제인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대비를 해가지고 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회 문제. 동력 전달 장치의 구조와 기능.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엔진에서 나와가지고 변속기를 거쳐서 바퀴까지 굴러가는 일련의 과정, 그러니까 구조와 그쪽에 관련된 기능을 이렇게 약수하는 문제였고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또 브레이크 장치가 또 나왔어요. 아까 1회 때 브레이크 장치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4회째 보고 있잖아요. 제가 앞으로 쭉 넘기게 되면 문제가 조금 겹치는 게 실제로 있긴 있어요. 근데 텀이 있어요. 텀이.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최근에 나왔던 문제는 중요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이렇게 판단하시고 최근에 나온 문제는 실제적으로 공부를 하시더라도 조금은 중요도를 낮춰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어요.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는데 다른 과목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무조건 안 나오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모든 부품들이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 아시나요? 우리 왜 술 많이 드시면 속이 안 좋으시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무조건 머리가 아프다 그래가 머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속이 안 좋은 것처럼 저희가 자동차 같은 경우도 부품을 굉장히 공유를 많이 해요. 특히 전자제어 쪽에서는 센서 하나가 여러 군데를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뭔가를 하나가 작년에 나왔으니까 이게 중요시 되지 않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중요도는 낮추더라도 무조건 공부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회 기출문제 해가지고 사행전 기간의 4사이클. 저희가 엔진이 연소를 일으켜가지고 연료를 때워가지고 우리가 동력을 사용할 때
쓰는 걸 갖다 우리가 4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고, 여기 4사이클 기간 같은 경우는 추후에 또 문제가 또 한 번 또 나왔었어요. 추후에. 이제 한번 다시 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조향장치. 우리가 핸들부터 시작해서 바퀴를 움직여 가지고 차량의 움직임을 바꾸는 장치고요. 그 다음에 7에 나왔던 문제는 옥탄가. 옥탄가는 가솔린 기관에서요, 노킹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노킹을 방지해주는 단위가 아니고, 노킹에 관해 가지고 기준점이 되는 게 옥탄가라 그러거든요. 안티 노킹성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한 문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보시면 7회 다음에 12회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쵸? 중간에는 또 문제가 저희가 찾아봤더니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이론만 주가 됐다거나 구조 문제가 아예 빠졌다거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레탄 도장하고 소부 도장, 그러니까 도장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올해 38회 시험을 봤잖아요. 38회 시험을 봤는데 37회 때 이론에서 또 도장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38회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이론 쪽에서 도장 문제를 다루었었는데 38회 때 또 넘어와서는 우리 구조 쪽으로 와가지고 판금 도장이 돼가지고 도장이 조금 나온 게 있거든요. 뭐냐면 파손이 돼가지고 뭐 서페이스를 도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 그 과정을 해가 갈로 문제 이런 식으로 해가 문제가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거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14회, 13회는 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4회 같은 경우는 뭐 상반기 한번 뭐 하반기 한번 이렇게 시험을 쳤는가 봐요. 그래서 문제가 FF 자동차하고 FR 자동차의 정면 충돌 시 파손 부위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시고, 이렇게 차량이 충격이 됐을 때 파손 부분에 대해서 논하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 첫 시간에 바로 배울 거예요. FF 자동차 앞쪽에 엔진이 있고 앞쪽에 바퀴 굴림을 하는 자동차를 우리가 프론트 엔진 프론트 드라이버라고 그래가지고 FF 자동차, 그 다음에 FR은 프론트 엔진 리어 드라이버라고 그래가지고요, 앞쪽에 엔진을 두고 뒷바퀴 굴림을 하는, 보통 뭐 RV차라든지 아니면 대형차 이렇게 수입차 같은 경우 BMW나 벤츠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방식을 많이 쓰고, 여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문제도 몇 번 나왔었고요.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는 제가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론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론에서 뭐 견적이라든지 사고 조사하고 난 다음에 견적을 낼 때 쓰는 용어거든요. 오버홀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보통 대부분은 엔진을 갖다가 우리가 엔진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엔진 어셈블리라고 얘기를 해요. 엔진 어셈블리. 뭐냐면 조합이라는 얘기예요. 어셈블리에 되어 있는 것을 다 분해를 해서 점검을 하고 조정을 하고 해서 다시 조립하는 것 같다고 우리가 보통 오버홀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열처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추돌 사고 시 파손 가능 부품의 가해 차량과 폐해 차량으로 구분하여 열거하여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38에서도 약간 유사한 문제가 났어요. 뭐 프론트 엔드 데미지, 뭐 리어 엔드 데미지, 그 다음에 롤오버 데미지 해가지고 차량이 정면으로 받냐, 뒤에서 후미 추돌을 받냐, 그러면 어디가 파손이 되냐, 그거를 유추를 해가지고 문제를 쓰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15회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 휠 얼라이먼트 기능과 사고 시 수리 방법. 우리가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는 뭐 지나가다가도 어디서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들어봤을 내용이에요. 바퀴가 일정 각도를 두고 있는 거를 갖다 우리가 얼라이먼트라고 그러거든요.